일요일 밤 11시 5분 너무 피곤해서 스트레이트 본방사수에 실패하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스트레이트 3분 요약을 시작합니다. 여기 끝나지 않는 대사기극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또 이명박, 그리고 이름 없는 한 작은 회사, 바로 그 이름도 생소한 CNK입니다. 8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초대형 다이아몬드 게이트, 지금부터 그 환장의 사기극을 시작합니다. 2010년 대한민국 외교부는 사상 유례 없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생전 처음 듣는 작은 회사가 전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배, 추정 매장량 4억 2천만 캐럿의 광산 개발권을 확보했다는 것. 어느 날 국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딱 보도자를 내면서 추정 매장량 4억 얼마 캐럿이다 까지 나왔단 말이죠. 단순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100%라는 거예요.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 그것도 외교부에서 발표한 이 뉴스를 사람들은 믿었고 아주 당연하게도 주식을 샀습니다. 그렇게 3,000원짜리 주식이 16,000원이 되고 변변치 않았던 CNK라는 회사는 시가총액 1조 원의 회사로 변하게 됩니다. 문제는 외교부에서 발표한 이 보도자료가 정확한 조사 없이 사기업 CNK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낀 뉴스라는 것, 그것도 김은석 대사 혼자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김은석 전 대사는 이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체 왜 이런 보도자료를 냈냐는 질문엔 외교관이라 주식을 몰라서 그랬다고만 답했습니다. 대체 누가 그를, 그리고 CNK를 보호하고 있었던 걸까? 열쇠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이자 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에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2009년 박영준 전 차관이 아프리카 쪽 자원 외교에 집중하고 있을 당시 CNK를 제외한 다른 영세업체에도 사업 제안을 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한 나라의 차관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 그 들러리로 세울 회사를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믿기 힘든 증언. 이에 박 전 차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영세업체 중 선택받은 CNK는 과연 어떤 기업일까? CNK는 당시 카메룬 사업에서 사금을 캐던 회사, 2008년까지 적자만 내다가 별다른 실적도 없이 2년 만에 시가총액 1조 원의 회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익숙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입니다. CNK의 오덕균 회장과 이상득 의원이 2009년 가을 만났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득 의원한테 카메룬 정부나 이런데 외교적으로 좀 일이 진행되게끔 어떻게 좀 정부가 힘을 써줄 수 있는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 만남 이후 카메룬에 대한 지원이 100억 원대로 늘어났고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막장 드라마 언제쯤 끝나나 싶으시겠지만 아직 더 남았습니다. 스스로 주식시장에 진출할 힘이 없었던 영세업체 CNK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회사를 사서 우회 상장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우회 상장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이 돈 누가 빌려줬을까요? 바로 미래저축은행. 한 푼 두 푼도 아닌 무려 93억 원의 거액을 대출해준 것입니다. 당시 미래저축은행의 회장은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붙잡혀 수감된 김찬경 씨. 이쯤 되니 궁금합니다. 그럼 카메룬 광산에는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당시 광산을 실제로 탐사했던 한 교수가 갑자기 숨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외교부의 이름으로 주식에 대한 보도를 하고 핵심 관계자들은 사망하거나 목숨을 끊은 상황,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됐고 피해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지만 역시나 책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답답하고 슬픈 대서사시는 언제쯤 끝을 볼 수 있을까요?